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2년 전 제주에서 발생했던 보육교사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새벽 제주시 애월읍의 길옆 배수로에서 27살 보육교사 이모 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일 이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박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이 씨가 실종된 지 며칠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도 피해자가 당초 사망 추정 시각이 아닌 실종 당일에 숨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와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 분석 자료 등을 보완해 2019년 박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점퍼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의 해상도가 낮아 피해자가 박 씨의 택시를 탔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을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다 1심, 2심 그리고 이제 오늘 대법원까지 다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 씨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젠 범인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장기 미제팀을 꾸리고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면서 9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지만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의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5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송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1년입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참전 용사들 가운데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방부의 유해 발굴로 가족을 찾은 참전 용사의 유품이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 줄로 늘어선 유가족들. 호국 전사자의 귀한 패와 유품을 맞이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지키겠다며 참전한 고 송달선 하사. 고향 제주를 떠난 지 71년 만에야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저희가 찾아드렸으면 아드님도 계시고 또 따님도 계시고 아들 지금 얼마 전에 그 세상 떠났는데 얼마나 그냥 아버지를 그리워하고요. 했어요. 하다가 이게 참 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네, 아유 저도. 고 송달선 하사는 1925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태어나 전쟁이 나자 1950년 9월 25살 꽃다운 나이에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참전 9개월 만에 국군 수도사단과 11사단이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과 벌인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송 하사의 유해는 지난 2011년 강원도 인제 설악산 고지에서 벌인 국방부 유해 발굴에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지 못하다가 2019년 송 하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해를 찾겠다며 제주보건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서 발굴 10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송 하사의 아들은 미처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호국 영웅이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얼마나 저는 기쁘고
참 감격스럽고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참 수고도 해주셨고 팔구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때까지 같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가족을 찾지 못한 제주 출신 전사자만 1,560여 명, 유가족 400여 명이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돼 고향으로 돌아온 전사자는 송하사를 포함해 단 3명뿐입니다. 전사하신 분을 찾으시려면 유가족분들이 시료 채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반드시 아버님이나 삼촌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하사의 유해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오는 12월 개원되는 제주 국립묘지에 제1호로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09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방문자이며 1명은 해외 입국자,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 연관자로 관련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도입을 앞두고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3,8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쳐 오늘 0시 기준 접종 완료자가 47만 4,300명으로 접종률은 7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244일 만으로 전국 평균 70% 돌파 시점에 비해서는 나흘 늦은 것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후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한 사회 분야 적용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보상 청구권 상속 범위를 5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달 5일 제주에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사례 접수에 지금까지 30건이 접수돼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한 마늘 주산지 병의 확산과 관련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피해 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농가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비를 지원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질주하는 이륜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야간 단속 2시간 만에 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유발, 불법 튜닝 등 46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배달업 활성화 등으로 올 들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며 야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임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도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는 등 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과 돌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